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마다 직접 찾아가서 여러 비판을 해왔던 김민석 총리가 이번엔요, 오늘은요,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시정부 들어서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 저희가 비 피해 때문에 급하게 한두 차례 왔다 간 이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처음 광주를 정식으로 방문할 수 있어서 오늘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김정익 대변인. 17일 날 광화문 감사의 정원, 10일 날은 종묘, 어제는 창동 서울 아레나, 15일에는 뚝섬 한강버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의 장소마다 찾아가서 여러 비판을 했던 김민석 총리. 그래서 뭐 서울 총리냐라는 비판도 일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한참 뛰어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지금 좀 전에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 출범하고 총리로 취임한 지 이제 한 5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냥 짧게 그 광주를 방문한 게 한두 차례 있었는데 정식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동안 국정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챙기다 보니 광주를 챙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늘 이제 광주에 가서 저기 5.18 묘역도 참배하고 또 광주의 기아자동차라든지 여러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광주의 상황도 좀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의 어떤 이 일정들 이런 걸 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인 해석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가면은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 되고 또 광주에 가면 지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일부에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근데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종묘를 가고 한강버스를 가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행보로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묘 같은 경우에도 국정의 일부다. 왜냐하면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 세계 문화유산에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로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광주에서 오늘 별다른 정치적 말씀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또 당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저희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 낳고 있는데 이것들은 좀 과도한 해석들, 정치적 해석들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김민석 총리는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 충실하게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해석이란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이 발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자리에서? 당대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원할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이미 2002년도에 서울시장 나오느라고 배지를 뗐어요. 2002년에. 네. 그리고서는 정봉준으로 갔다가 털세 얘기 듣고 18년을 배지를 못 달고 야인 생활, 낭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분도 마지막 꿈은 대권일 건데 네. 뭐 서울시장으로 대권 가나 아니면 총리 커리어 달고 대권 가나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주자로서 김민석 총리를 더 활용할 것 아닌가.
자, 송영 대변인, 김민석 총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사람들이 왕왕 얘기를 하죠. 총리로 남을 것이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주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당대표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강하게 집행하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광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김민석 총리의 내심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선결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당대표를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네 가지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총리가 그만두고 나가는 걸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정청래 대표가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호랑이를 키우는 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공무원 지위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종묘 방문, 한강버스 방문 등이 논란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배추밭 투자 문제.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한다면 크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가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는 다음 여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뜻을 보다 더 받든다고 평가되는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권을 당대표로 당선되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인 1투표제를 넣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가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인데 또 다른 경쟁자가 나왔습니다. 누군지 확인하시죠.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또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출범의 즈음에서 따로 또같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각자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특히 국민에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 네. 아니, 상견례 자리에서 네. 유감이라는 말이 두 차례나 나왔습니다. 갈등이죠. 이거는 이제 다시 정치의 전면에 복귀한 조국 대표와 한판 승부를 해보겠다는 얘기고 당신과는 같이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왜 내가 뭐 개혁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얘기하느냐. 이 합의를 했던 당시가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박찬대 두 사람이 대표와 원내대표의 시절이에요. 아, 그때 합의했는데. 합의했죠. 그러니까 그때 합의한 걸 왜 나한테 채무관계를 물어? 그쪽에다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묻자면 전화부터 해야지. 이 얘기는 노골적으로 사실 명청 갈등도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원탁회의가 그때 합의했던 정치개혁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군소정당들 지금 20석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를 몇 석까지 합의해 줄 것이냐. 기준이 없어요. 이건 논란상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 도입인데 이 얘기는 늘 정치권에 있어 왔기 때문에 별다를 건 없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직격하고 있는 건 당시의 계약 당사자들하고 얘기하든가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와 조국 대표 이게 첫 번째 일성으로 나한테 갖고 온 사안이냐? 나하고 당신하고
함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두 가지 메시지를 담은 함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저는 또 말하자면 법료, 사실 조국혁 신당이 우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어떻게 정리될지 또 하나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신경전 함께 보셨고요.